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리를 한 4년 만에 설명회를 처음 와봅니다. 제가 구리시청에서 4년 전에 설명회 한번 해보고요. 오늘 원장님 덕분에 처음 이제 설명을 왔는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3? 아, 네. 그럼 중2는요? 그럼 고등학교 학부모님 계세요? 안 계시고 초등학교 학부모님이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2021학년도 안 바뀐다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중학교 3학년까지는 입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고 2022학년도에 입시가 바뀔 건데 자사고 선발 기간이 언제다라는 건 뉴스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8월 달,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선거가 내년 6월 달에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바뀌는 건 없고 뭐를 발표할 거냐면 수능 시험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발표할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발표를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대학에서 아이를 선발하는 선발권은 원래 대학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실제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제도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내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제도를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내신 제도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등급제를 실제로 없애버리고 절대평가로 할까? 이걸 고민을 기본적으로 하기도 하고 수능도 1등급, 9등급 그리고 100분위로 쭉 나오는 여러 가지 성적표가 절대평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바꿀까? 이 고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민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 위에 있는 녹색 그래프가 뭐냐면요. 녹색 그래프가 실제 매년 학생들이 수능을 본 인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시니까 이 맨 왼쪽이 2005학년도입니다. 2005학년도면 지금부터 13년 전이에요. 이때 그래프가 몇만 명이 수능 보는 거에 다 밀집되어 있냐면 55만 명 수능 세대요. 그럼 참고적으로 여기 어머님들이 몇 학번 몇 년도에 졸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제일 많이 봤을 때가 97년 즈음이에요. 97학번, 98학번, 99학번은 수능이 약 100만 명씩 수능을 봤습니다. 100만 명씩 수능을 봐서 그때는 대학 가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죠. 근데 학생 숫자가 계속 줄어요. 왜요? 부모님들이 전후 세대 근처에 있는 점들이라서 엄마 아빠가 안 많았던 거죠. 누가요? 이 2005학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던 친구들이. 근데 갑자기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봉우리처럼 제일 위로 딱 올라와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2011학년도예요. 2011학년도 이때의 아빠들이 누구냐면 58년 개띠, 59년, 60년, 61년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분들이 아빠 엄마가 많으니까 아이들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또 인구가 이렇게 급증을 해요.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애들이 적었고 이때가 언제냐면 노무현 시대예요. 노무현 시대인데 이때까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시대에 넘어올 때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4%가 넘어갔어요. 근데 학생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학 진학률이 70%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 이때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급증을 하는 시대가 나오고 2011학년도 아이들부터는 취업이 안 되는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얘들이 본인이 대학을 들어갈 땐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취업난이 언제, 취업이 어렵다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2014년, 2015년부터 우리나라 사회면에는 취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많으니까 취업이 안 됐던 거죠. 더구나 더 58년부터 63년생까지의 부모 세대는 대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동경이 있던 세대입니다. 대학 나온 애들이 실제로 취업 잘하고 성공을 너무 잘하는 걸 친구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은 무조건 대학 나와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2011학년도에 68만 명이 수능을 봤는데 대학 진학률이 놀랍게도 82%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2014년도 나온 거죠.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 이렇게 인구가 조금씩 주는데 해마다 취업이 개선이 안 돼요. 왜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인원도 누적돼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 몇 명이냐면 작년이 2017이에요. 2017학년도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 55만 2천 명입니다. 다시 2005학년도 기준으로 돌아갔어요. 인구가 12년 만에 다시 옛날 인원만큼 줄었다. 근데 올해도 13,000명이 또 줄어요. 그럼 올해는 54만 명 벽이 깨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이때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돼. 00년에 아이를 낳아야지 라고 하고 갑자기 19,000명 가까이가 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세대를 좋게 표현을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입시사상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 들어가야 되는 세상.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고2 아이들한테는 너희 엄마 아빠가 진검승부를 사회에서 배우라고 이때 너를 낳았어. 진검승부를 즐겨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사람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동물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해마다 사람 낳기 쉽지 않아요. 그죠? 해마다 아이 낳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 6만 8천 명이 줄어버립니다. 6만 8천 명이 줄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은 현재 고1에 비해서 6만 3천 명이 또 줄어요. 그래서 13만 2천 명이 줍니다. 언제보다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보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수능 인원이 더 늘어나서 다시 55만 명이 넘어갈 텐데 55만 명에서 13만 명이 줄어버리면 42만 명 세대가 되는 거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그 다음에도 한 2만 명씩 또 줄어요. 한 몇 년.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은 4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42만 명, 40만 명이구나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입시에서 재수생은 항상 13만 명을 유지해 왔어요. 근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인구가 6만 몇 명이 6만 8천 명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중3 때 재수하는 아이들 숫자는 10만 명 벽을 넘기가 어려울 겁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세상 애들이 재수를 고3이 되면 이때는 재수생이 7만 명을 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일본이 인구가 1억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생이 5만 명이 안 돼요. 실제로 거기도 인구 절벽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중3, 중2, 중1 어머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우리 아이를 정말 시기적절하게 낳았구나 라는 게 첫 번째. 나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효도를 받아야 될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한테 얘를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현재 고2 아이들하고 비교해 주면 되는 거죠. 그때보다 13만 명이 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지는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대학을 들어가기 쉬워지는 거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이 그대로 존치할 수 있냐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정원은 35만 명이 살짝 넘는 인원을 현재 4년제 대학교에서 선발합니다. 2년제, 3년제 대학교도 약 20만 명이 넘어요. 약 50만 명 이상의 대학 정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7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대학교의 약 70개는 사라진다 라는 게 기본적인 예상입니다. 올해 벌써 3개 대학교가 사라져요. 퇴출당합니다. 대기업에서. 이게 해마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인천고등학교를 나왔어. 이 근처 인천고등학교에서 반에서 15등 하면 어딜 갈까? 라고 질문하면 아, 우리는 왜 구리에서 사는 거야? 라고 생각, 우리 집이 수원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아이들이 생각해요. 왜요? 반에서 15등쯤 하는 아이들이 어디를 가냐면 수원 밑에 공기 좋은 곳을 대학으로 찾아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했냐? 라고 질문하면 35명 중에 15등을 했다라는 얘기는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40등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공부를 못한 거냐? 라고 하면 평균 이상 정도는 한 거죠. 근데 천안에 있는 대학을 가요. 그래 놓고 대학을 졸업하려고 할 때쯤 되면 후배가 안 들어와. 그리고 1, 2년이 지나면 대학이 사라져요. 그럼 내 졸업장은 나는 갖고 있는데 후대에는 발행이 안 되는 골동품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대학 졸업장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년 친구들은 그 대학이 하나하나씩 사라질 때부터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학 정원도 그만큼 줄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세상이 되겠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일본이 취업률이 98%를 넘어갑니다. 4년제 대학교가. 그래서 지금 일본의 대학 졸업 시즌이 되면 기업체에서 설명회를 해요. 근데 설명회를 할 때 우리나라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아무리 서울대학교 해도